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제 금융의 정세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이 국제 정치도 지금 아주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미국 부통령의 방한과 맞추어서 주한미군의 타이완 방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일국 양체제에 의해 가지고 타이완을 공격한다면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군이 또 타이완 방어를 위해서 작전에 투입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정도의 뉴스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이 밤이라도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해외 파병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주 미묘한 건데, 또 타이완은 또 우리 중국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지금 이 국제 금융의 위기 속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한국은 군사적으로 약점이 있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약점이 있죠.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 다음에 일본은 정치적으로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아의 제2의 미국이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도 이 달러화의 자이언트 스텝의 이 시대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런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간의 비난을 무릅쓰고 뭐 굴욕 외고라는 이러한 그 어떤 비난을 무릅쓰고도 그 일본 총리를 만나러 갔잖아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가 아마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 조언을 한 참모는 아주 훌륭한 참모죠.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 이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에는 미국 달러가 발행이 될 때에는 이게 근본위제였어요. 골드를 그만큼 갖고 있으면서 미국의 달러가 발행이 되면은 이 달러가 국외로 움직여진다면은 이게 자선의 이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1971년부터는 니슨 대통령 시기가 될 거예요. 1971년도 2년도부터는 미국이 근본위제 달러 발행을 안 합니다. 뭐냐? 국채 본위 발행이죠. 그러니까 미 합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가질 이익에 기반을 두어 가지고 한마디로 채무성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파병간 군인들에게 주는 달러도 막 찍어내고 안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71년 이전에는 미국의 달러가 해외로 움직일 때는 미국의 자산이 움직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국채 본위로 FRB가 달러를 찍어냈을 때는 이것이 채무화폐 제도예요.
그것을 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간과했죠. 이미 유럽은 그것을 느끼고 대처했던 것이 바로 EU 연합의 유럽 중앙은행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대항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아시아 중앙은행, 우리도 ACB, 아시안 센트럴 뱅크를 가져야 할 때가 왔다. 그렇다면은 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된 긴밀한 협조를 이 국제금융 무대에서 해야 됩니다. 혹자들은 싱가포르도 이야기를 하지만 싱가포르 어차피 중화권이거든요. 그리고 홍콩이 이때까지 그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많은 기대했지만은 이제 홍콩은 일국 양체제에 의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체제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그 특별 행정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이 달러화에 대한 방어를 해야 돼요. 왜냐? 근본이제 달러가 아니고 채무화폐예요. 이건 채무화폐. 그러니까 미국이 입맛대로 찍어가지고 해외로 자기들의 채무를 내보냈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는 또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그 채무화폐를 갖고 있다. 그것을 또 돌려줘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택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SBS나 뱅그랜트나 MTN에서 좀 더 많은 상식을 갖고 이제 대처를 했다면은 채무화폐에 대해서는 페이퍼 화폐를 내주면 돼요. 페이퍼 화폐는 뭐냐? 결국 뱅크 인스트루먼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왜 이것이 심각하냐? 미국이 1971년도에 채무화폐 제도로 돌아서고 난 뒤에 1976년도에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의 국채가 얼마 있었는가 하면 900억 불이에요. 900억 불. 그런데 미국이 35년 뒤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1976년에서 35년 2011년 아닙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 국채가 해외에 나가 있는 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50배가 늘어버린 거예요. 4조 5천억. 그러면 2011년도에서 35년 뒤면은 2046년 아닙니까? 앞으로 24년 뒤에는 미국의 해외 국채가 얼마나 나와 있겠어요? 최소한 40조 달러는 넘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미국의 달러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하나의 빙하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 미국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는 거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가 지금 얼마인가 하면요. 10조 달러가 넘거든요. 근데 비공시와 다 합치면 한 20조 넘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자기들의 채무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는 자기들의 채무성 화폐예요. 이 채무성 화폐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도 원화를 찍어내고 유럽도 유로화를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은 총재가 그 아주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왜 저런 말을 하느냐, 독립성의 문제를 가지고 한은이면 한은 총재가 추천받아가지고 다 대통령 임명하는데 왜 한국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러느냐 이런 말이죠. 그 총재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로 독립이 돼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돈을 찍어내는 것이 어디에
기본을 두고 있느냐? 미국의 달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게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총재 말이 현명한 말입니까?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에서 독립되어 있지만은 FRB에서는 우리가 뭐 따라갈 걸 따라간다, 뭐 어떻다 예속돼 있다는 의미의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정치적으로 그래 예속돼 있다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근본이자를 버리고 미국의 채무화폐 제도를 운영하는 바람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예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말이 있잖아요. 뭐 싸움을 하더라도 이에는 이다. 미국의 달러는 채무화폐인데 이 채무화폐는 종이거든요.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MTN, 뱅게런티, SBS 우리가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 고금리에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 내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재벌들이 갖고 있는 MTN을 빨리 풀어야 돼요. 방출을. 그래서 환율 안정에 보탬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하루에 80억 불을 내놓고 또 해외에 있는 7,741억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금 나라가 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5년 뒤에 MTN 쿠폰 더 받아본다 뭐 하겠어요. 내놔야 돼. 그래서 환율바에 나서고, 또 조선소라든지 이런 데서 배를 수주해가지고 몇십억 불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선물한으로 하거든요. 왜냐? 미래에 있을 환율의 변화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인건비가 들고 재료가 들었으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환율의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매도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은행들은 엄청난 지금 이익을 보는 거예요. 최소한 300원, 400원 달러당 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은행의 이익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가지고 환율 방어에 써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그냥 미국의 달러가 이게 채무화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금을 넣고 이렇게 이제 화폐를 발행하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의 시대가 지났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한국, 중국, 일본이 빨리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방어해야 될 것인지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이미 전에도 아시아 경제 공동체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유럽은 미국의 달러에 대항하기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유럽 철강 석탄 공동체를 만들면서 자기들의 단일 화폐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채무 화폐 아닙니까? 이 US 달러가 근본위가 아니에요. 채무 화폐예요. 자기들의 국채를 일종의 담보로 해가지고 달러를 막 찍어낸 거예요. 70년대 오일 달러가 미국으로 막 들어올 때 신나게 막 찍어냈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찍어냈죠. 그때. 독재국가 사람들 막 좋아가 라틴 아메리카도 막 받아먹고 막 이러다가 라틴 아메리카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하게 삽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부통령이 한국으로 오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국제 외교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 뭐가 있느냐? 지금 중국이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다 이렇게 막 정치적 압박을 하잖아요.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느냐? 해저 석유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중국해, 동중국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해, 남해인데 이 밑에는 막대한 해저 석유가 있어요. 이거를 제로섬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중국도 뭐 먹지 못하고 일본도 먹지 못하고 한국도 먹지 못하는 이런 제로섬 게임을 하면은 이 채무화폐인 US 달러가 빙하기에 들어갈 때 세계의 모든 경제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국도 외교적 영향을 발휘하고 중국도 외교적 영향을 발휘하고 일본도 외교적 영향을 발휘해서 아시아 경제 공동체 건설로 나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1976년도에 900억의 국채를, 아메리칸 본드죠. 아메리칸 본드를 풀었던 미국이 35년 그 50배가 지금 해외에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앞으로 35년 뒤는 얼마겠습니까? 그때는 US 달러의 빙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러면은 유럽은 유로화, 아메리카는 US 달러, 이 아시아에는 아시아 달러의 기축통화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맞는 국가끼리 뭐 브릭스니 상하이 뭐 그런 회의도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지금 중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국의 정치인들이 만나가지고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자. 우리도 아시아 해저 석유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공동체를 만들자. 이 제안이 지금 이제는 마무리되어야 돼요. 과거에도 나왔어요. 나왔지만은 이 실행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뭐 뉴스가 나오면 전부 다 거기 보면요, 우리나라의 금융 전문가들이 막 달러 오르는 지표만 쳐다보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수수방관하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무슨 짓 합니까 지금? 참 전두환 장군이 미국 올 때 전두환 만세 부르던 사람이 정치를 해가지고 오늘날 뭐 추앙받는 사람이 되고 무슨 그 사람 노력이 많았겠죠. 지금 보면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이건 뭐 무슨 어디 지역에 무슨 골목 대장 뽑는 집단들도 아니고 보수를 위해서 다 뭐 하는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이 채무화폐인 US 달러의 이 고금리 정책을 어떻게 방어해 나갈 것이냐, 이거를 지금 신중히 의논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그것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제금융의 중심 센터로서 아시아에 빛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이걸 탈피하는 것을 그냥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된다에 대해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